속시원이 푹 내려 찍는 정의의 핵보검. 악의 제국을 반드시 불로 다스려 한미 대결전의 전국적 승리를 장쾌하게 안아올 끝없는 복수심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습니다. 홀딱 벗고 나섰다 자유 아메리카는 그 구린내 나는 알몸뚱이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 최고領導자 김성은 동지께서 미 온화해도 합중국 sap해 대통령 정도. 도널드 J. 트럼프와 조미 사이의 극단적인 적대 관계를 끝장내고 저렇게 대놓고 아나운서가 뉴스 같은 데서는 저런 식 표현을 못 쓰잖아요. 시사 토크 할 때는 이제 조금 그것도 언어를 순회해가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좀 뭐 욕을 할 수는 있지만 뉴스에서 저렇게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근데 이제 아마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다. 그죠? 네. 국민들도 좀 신경 쓰고 네. 외국에 신경 쓰고 네, 일단 주민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문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이 변하는데 우리라고 못 변할 리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6월이 북한에서는 반미 투쟁 월간이에요.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 월간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반미 투쟁 월간에는 뭐 각 조직에서 다 이제 성토 모임도 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올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대별로 이렇게 서요. 라인별로 서고 제일 앞에 그 목청이 좋은 사람이 한 명이 섭니다. 서서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하게 되면 뒤에서 소멸하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우리 북한에는 필수적이에요. 소학교부터 그걸 해야 되는데 6월 25일은 무조건 참가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달에 대학 대체예요. 그러니까 열사병을 만나서 나가는 사람도 많고 비가 와도 우산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 쨍쨍 내리쬐는데 이게 언제면 끝날까? 그럼 막청껏 외쳐서 먹이 다 새서 터벅터벅 맥이 없이 집에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 참가하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아니요. 안 돼. 강제로. 전 국민이 해야 돼요.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게 김일성 광장에서 하는 건데 제가 참가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친구라고 해요. 거기 사람들은 6월 25일 되면 미친구 참가하러 가야 돼요. 다 참가해요. 거기에 그 광장에 막 10만 명이 동원되는데 서갖고 연설해요. 연설하는 사람은 그늘에서 연설하니까 되게 편안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햇빛에 있으니까 저거 언제 끝나죠?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소리 내는 척만 하면 되잖아요. 소리 내는 척. 그냥 아니 어느 정도냐면 학교 애들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중간에 선영 언니 자리에 있는 애가 더위 먹고 쓰러진 겁니다. 이러면 이 아이를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부축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럼 송이하고 나하고 얘 팔 붙잡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반미 투쟁하는데 더위 먹고 쓰러지나? 쓰러질 수도 없는 겁니다. 더위도 먹어도 안 돼. 근데 사실 이 집회라는 게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렇게 해봤자 미국은 못 듣잖아. 못 듣는 거잖아요. 이거의 목적은 그냥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시키는 게 목적인 그렇죠. 거죠. 세뇌시키기 위해서요. 네. 근데 이제 뭐 소멸하라 이거도 정면에다 대고 하면 안 돼요. 이 주먹이. 안 돼요. 이 주먹이. 정면에다 대고 하면 그 사람을 타도하고 당중앙을 타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각도를 좀 맞춰서 해야 되겠네. 이게 늘 해마다 똑같으니까 계속 졸린 거야. 앞에서 또 연설도 있어요. 이만한 아바이가 나와가지고 무식이 어쩌고 저쩌고 무식이 어쩌고 저쩌고 존단 말이에요.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뜨거운 때 앞에 들다가 이 제일 앞장에서 선창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저런 거야. 야야 니 차리다 빨리 내 차리다. 자다가 그냥 벌떡 깨나가지고 미제 침략자들 소멸하라 해야 되는데 미제 침략자들을 어찌라니 다 절던 사람들이 같이 어찌라니 미국 침략자들을 어찌라니? 그러니까 밑에서 죽여야지 까먹어가지고 어찌라니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같이 어찌라니 그러니까 어찌라고 말한 사람은 단련대 형 먹어가지고 단련대 가고. 북한 옛날 방송 보면 뭘 해도 북한 자기 좋은 얘기들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뭔가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강미진 기자님, 주민들이 듣기에 보기에 좀 당황하거나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이제 주민들의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요. 반반으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전 매체가 가는 쪽으로 가는 거는 일반 주민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항상 믿어서는 안 된다. 철천지 원수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이자처럼 경제 상황이 좀 나아져서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못 살지 않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그런데 또 일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진짜 우리 북한이 정말 미국하고 사이가 좋게 되겠는가 이미 전까지 계속 하던 그대로 행보가 아닐까 그걸 많이 우려한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 마음도 많이 열렸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어떤 여성분에게 굉장히 호감을. 그렇죠. 호감을 표했다는데 그 여성이 누군지.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어떤 여성분에게 굉장히 호감을. 그렇죠. 호감을 표했다는데 그 여성이 누군지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미국의 늑다리 위치광의를 반드시 물로 다스릴 것이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미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와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봤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춘희 그 아나운서를 칭찬했다고 하는 건데 그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 미국의 그 폭스뉴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 매체가 있어요. 그 매체도 나를 이렇게 안 하는데 이춘희 그 아나운서는 자기 수령에 대한 그게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저런 그 아나운서가 미국 매체에 취직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아니 근데 소연 씨 봤을 때 네. 트럼프가 과연 리춘희 씨 왜 좋아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제 리춘희 아나운서의 화법이 좀 화끈하잖아요. 화끈하죠. 화끈하죠. 화끈하니까 이제 트럼프도 보면 좀 성격이 화끈한 성격이잖아요. 화끈하죠. 그래서 아마 성향이 좀 많은. 화끈. 그 사람하고 뭔가 하면 뭔가 자기를 더 우월하게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도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반어법을 좀 쓰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리춘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미 감정하고 그 북한의 세뇌 교육을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나팔수란 말이에요. 북한의 나팔수인데 분명 리춘희한테 트럼프도 나쁜 감정이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나는 북한의 아나운서 리춘희가 싫습니다 이러면 뭔가 소인배되는 느낌이 들고 자기는 너그럽게 이해한다는 대인배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는 게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한다 보다는 자기를 그렇게 욕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더 이슈가 강해 보이니까. 나는 그걸 보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주의해라도 있지 않을까. 아니 제 생각에는 그 리춘희 아나운서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말을 대표하는 1호 방송원이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전 들었던 게 리춘희 목소리입니다. 미제 침략자들은 항상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 이걸 김정일 때 듣고 김정일 때 듣는데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을 제일 앞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게 리춘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높게 평가해 주는 게 아닌가. 저도 방송을 30 몇 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메인 뉴스를 쭉 한 사람이 30년 가까이 한다는 거, 40년. 이거는 없어,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앵커하고 아나운서도 뉴스를 하는 사람은 10년 이상은 안 하는 것 같거든. 저희 리춘희는 북한 방송계에서 되게 독보적인 실력을 가진 좀 국보 같은 존재라고 소문이 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자기 노하우를 절대 후배들한테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맛집도 아니고 그걸. 네, 그래서 그래서 후배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실력을 얻으려고 했는데 비법을 몰라서 그 자리는 누구도 리춘희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되게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되게 얼굴 전체 다 뽀얗게 이렇게 하얗게 화장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턱 부분을 좀 되게 어둡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작아지는 메이크업 그런 걸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북한도 이제는 작은 얼굴을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부터 한국에서는 만약에 유명한 아나운서 있으면은 약간 그 사람의 라인 있잖아요. 라인 타려고 하는데
리준 씨는 자기 라인을 만들려고 아니 리춘이는 자기 라인 필요 없습니다. 지금 김 부자가 보도국장입니다 라인인데. 자체가.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내려오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 자체가- 사람이 자기 라인 아니에요? 근데 우리 또 방송원들 속에서는 또 소문이 나 있는 게 그 방송 저 합법을 보게 되면 되게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30분을 이렇게 쭉 이어서 못 해요. 이게 한 15분씩 하고 쉬어서 쉬면서 음악을 틀어놨다가 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해야지 그냥 그대로 하기도 온몸이 저리고 그다음에 기가 쭉 빠져요. 근데 그 리춘희 아나운서는 혼자서 2시간을 와, 이상을 할 대단하다, 수가 진짜. 있다는 거예요. 되게 독보적인 힘을 가진 여자다. 김일성, 김정일, 지금 이 김정은까지 이러다가 통일이 되면 사실 진정한 독재자는 리춘이가 아닐까. 혼자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좀 새로운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하긴 합니까? 네, 새로운 사람이 하긴 하는데 저런 중대 방송은 정말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리춘이의 실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이라고 해가지고 연습도 딱 혼자 한대요. 누구도 안 보여주고. 아니 그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많아요. 방송어들은 되게 많은데 많죠, 많이. 왜 리춘이만 나오는 거를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임팩트가 강하니까. 그치. 중대방송에서 얘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거지. 제가 봐도 지금 이춘희 말고도 유명한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있어요. 누구예요? 몰라요. 이 몰라.